네, 안녕하세요. 유유케 아트 디자인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공적인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 트렌드가 유행하고 성공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캐릭터 시장 동향과 트렌드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올해 한 미디어 트렌드 리포트에서 2023년 급부상한 트렌드로 캐릭터 마케팅을 꼽았다고 해요. 그만큼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점점 급부상하고 있는 요즘이죠. 간단하게 한번 시장 동향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캐릭터 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국내에는 2000년도 초반에 마시마로 엽기토끼로 더 유명했죠. 네, 본격적인 그 마시마로 캐릭터를 통해서 국내 캐릭터로 해외 수출의 성장의 신호탄을 날렸었죠. 시장 규모가 당시 2005년 2조 약 7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가 있었다면 2022년에는 약 20조 원, 거의 10배 가까이 급성장했어요. 한편 해외 글로벌 캐릭터 시장도 나날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약 3,408억 달러, 무려 하나로 448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년 시장 규모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계속 성장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앞으로 갈수록 더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시장이면 캐릭터 사업 시장에 당장 뛰어들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특징은 캐릭터가 점점 상품 구매 결정에 있어 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상품 구매 시 캐릭터의 구매 결정 영향 여부가 무려 65.2% 과반수를 넘었어요. 상품의 품질이나 이런 정보에 상관없이 캐릭터 하나만 보고 상품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걸 증명한 대표 사례가 바로 이제 포켓몬빵 시리즈 같은 거였는데, 빵의 맛 따위는 중요치도 않아요. 안에 들은 포켓몬 캐릭터, 그 캐릭터 스티커 자체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거기에 상품 구매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캐릭터 상품에 추가 지불할 의사도 무려 46.5%라고 하니까 한 번의 끝이 아니라 캐릭터로 팬층이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캐릭터 상품 판매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다음은 캐릭터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트렌드, 2022년부터 캐릭터 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조금씩 좀 벗어나기 좀 시작한 때였는데, 이때부터 변화가 좀 시작됐고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시기예요. 이 과정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또 확대되면서 일상 속에서 이제 캐릭터를 더 쉽게 더 접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연령층에 전반적으로 캐릭터 인기가 생겨나게 되면서 캐릭터 대중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포켓몬빵을 빼놓을 수가 없는 사례인데, 당시에 이렇게까지 캐릭터를 상품화한 제품이 이렇게까지 열풍이 이어진 경우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엔 진짜 그 띠부띠부 실 모은다고 스티커만 모으고 정작 상품의 메인인 빵을 버리는 사태, 초유의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정도의 사태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열풍이 있었죠. 아마 이때부터가 대중들에게 캐릭터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제대로 각인시켜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포켓몬빵이나 양파쿵야 등 최근 또 복고 열풍 캐릭터 마케팅도 엄청 활발한데요. 당시 90년대 어린이들이 지금의 성인이죠. MZ세대들에게 향수를 일으키면서 또 이런 부분은 더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트렌드로 캐릭터 콜라보레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존의 캐릭터 IP와 기업 브랜드 간의 협업 콜라보가 서로 윈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상품들이 더 다양해지고 이색적인 한정 상품 출시로
MZ세대의 소비자층을 또 취향 저격하면서 전반적으로 구매 소비자층을 넓히면서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잔만 높이의 잔망스러움과 로봇 청소기의 이런 매칭이 되지 않아 보이지만 이상하게 킹받게 어울리는 이런 이색 조합으로 기존의 상품 콜라보레이션의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고 있는 이런 이색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고요. JW 앤더슨이라는 영국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달려라 하니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제 디즈니 같은 글로벌 유명한 캐릭터가 아니고 왜 달려라 하니라는 캐릭터를 선택한 이런 이례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오히려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 캐릭터를 홍보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은 자체 개발한 오리지널 브랜드 캐릭터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유명 캐릭터 IP를 활용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요즘에 들어서 특정 기업이나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캐릭터의 가치를 더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업이나 브랜드 자체에서 고유의 오리지널 브랜드 캐릭터 개발에 굉장히 열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브랜드 캐릭터 하면 하나의 브랜드 마스코트 같은 개념에 좀 불과했는데 이제는 브랜드 캐릭터 자체에 아주 특별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또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캐릭터 팬덤들을 형성해가고 있어요. 이때 팬덤들에 힘입어 브랜드 캐릭터가 단순 브랜드 홍보대사의 역할을 좀 넘어서 이제는 라이선싱 캐릭터로서의 경계를 막 넘나드는 구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보면 편견이었던 거죠.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특히 S.O.1의 구도일 같은 캐릭터가 2012년에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무려 10여 년간 브랜드 캐릭터 자체로서 이렇게 롱런하는 걸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런 사례만 봐도 이런 트렌드를 좀 알 수 있고 특히나 빙그레우스라는 일면 도른자 마케팅이라고 불리울 정도인데 약간 B급 감성이 막 난무하는 정말 이색적인 세계관으로 가득한데 오히려 이런 이색적인 마케팅이 독보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빙그레만의 캐릭터를 또 구축을 해서 브랜드 캐릭터로도 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덕 같은 그런 팬덤들을 오히려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또 입증한 사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캐릭터의 매력적인 스토리와 세계관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개인도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캐릭터 사업은 사실상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 예전에는 개인 소창업들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이제는 개인도 캐릭터를 만들고 파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젠 좋은 캐릭터 IP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캐릭터 사업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또 좋은 시기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이모티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그 엄청난 그 부상과 함께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덩달아 막 인기를 얻게 됐죠. 뭐 이모티콘은 또 남녀노소 개인 기업 누구나 제한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캐릭터 시장에 이제 신호탄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여기에 또 요새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라는 월정액 상품이 나오면서 월 구독 무제한 소비의 변화는 또 새로운 캐릭터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까지 또 제공을 하게 되면서 신규 캐릭터도 아무도 모르는 득보잡 캐릭터들로도 경력 있는 캐릭터 작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규 캐릭터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초기의 기회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또 상품 쪽을 말씀드리면 1인 굿즈샵 운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POD란 플랫폼이 또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POD란 프린트 온 디맨드 약자로 고객이 주문과 동시에 단품이나 소량도 즉시 건별로 상품 제작에 들어가다 보니까
재고 부담 없이 바로 만들어내는 게 좀 특징인데요. 상품 주문과 제작부터 판매, 배송, 고객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또 다 지원을 해주는 플랫폼이 더 많다 보니 이제 개인도 캐릭터 상품화 서비스를 가능한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 인기 캐릭터가 또 늘어남에 따라서 이를 돕는 기업들과 플랫폼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획기적인 캐릭터 상품을 또 양산하려면 개인 및 소창업자들인 자본력으로는 부족한 게 또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새 또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같은 것 이런 걸 통해서 캐릭터 IP와 융합을 해가지고 같이 캐릭터 IP를 활용해서 제품을 또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펀딩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잠만 루피와 진로 두꺼비도 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또 요새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IP에 상품화 제작부터 판매 대행까지 지원해주는 젤리크루라는 또 이런 플랫폼들도 생겨났는데요. 이제 개인들도 캐릭터 IP만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캐릭터 사업 쪽에 진입해 볼 수 있는 이런 루트 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캐릭터 시장 동향 및 트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점점 캐릭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환경이 발전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예전에 캐릭터 사업은 큰 기업에서나 운영할 수 있는 이 진입 장벽이 좀 높은 느낌이었는데, 정말 요새는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이제 소창업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자신만의 그 IP만 있다면 시장 진입하는 데서 승부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수많은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가 더 쏟아져 나올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 캐릭터 IP들 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캐릭터 비즈니스에 도전해보세요. 지금 충분히 개인도 캐릭터 사업하기에 좋은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상에 도움이 됐다 하시면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캐릭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분들 및 관련 종사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